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약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203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전환의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공세에 현재 56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와 주간 증시 일정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많은 일정들 중에서 특히 미국의 FOMC 회의와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여부 그리고 ECB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에는 글로벌은 이벤트 이슈가 큰데요. 일단 FOMC 회의가 주 초 화수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단 이번에 예상되는 추가 양자 완화 축소는 그간 이어온 통화 완화를 기조 관점에서 이룰 거 예상되고 있고요. 주요 관심사는 상당 기관 저금리 문구의 삭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출구 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여부인데요. 일단 출구 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면 하면 출구 전략의 순서라든지 보유 자산 매각, 정책 금리 변화 등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분기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옐런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향후에 그 패드의 정책 방향을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있는데요. 18일 날 스코틀랜드는 307년 만에 영국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지 여부를 주민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독립 결정 시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과 장기적인 경제 영향 모두에 유의할 필요가 할 수 있는 큰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22의 장기 대출 관련해서 18일에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이미 22는 장기 대출 관련해서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출 예상 규모가 당초 7월 달에 3,630억 달러에서 지금은 2,750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또 은행 대출 역시 부진하고 있어서 현재 장기 대출만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8월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저가 매수 유입으로 오늘 오전장 초반에 낙폭에서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 있는데요. 금주에는 FOMC도 있고 또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라든지 22 장기대출 프로그램 이런 걸 감안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현금도 좀 일부 보유한 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라면 저는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흘렀던 실적 호전주를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S1 주가라든지 이런 것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호전주 부문에서는 새로 찾기 관심 있고 또 꾸준하게 실적 호전 제기되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바이 앤 홀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38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70편이 상승한 1,03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41원 8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1,036원 60전까지 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재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들 가운데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9월 미시간대 심리지수 예비치는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시장에서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원의 매수 세력과 또 업체들의 내고가 서로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전 고점 돌파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주말 여교회 시장에서는 마침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서울시장에서 다시 업체 내고 영향으로 1,036원 60전까지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교의 세력들과 국내 수출업체들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달러의 방향성에 주요 변수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데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짐으로써 보다 매파적인 입장이 강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 연준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는 미 FOMC 회의가 끝낸 직후에는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와 자체의 강세 요인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상품 시장의 약세는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경우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만 원화와 호주 달러 등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이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1,060원대 초반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까지 종가 기준으로 전 고점인 1,037원 60전이 상향 돌파될지 여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오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삼성그룹 구조 개편이 진행되면서 가장 관심을 끈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삼성전자 홀딩스를 만든 뒤에 내년에 상장하는 삼성 에버랜드와 합병해서 새로운 삼성전자 홀딩스를 설립하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지금 삼성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났던 거는 이제 그 삼성중공업하고 결국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요. 바로 그 전에는 제일모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하고 합병하는 구조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교통 정리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제 예상되는 합병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 관련해서 인적 분할을 하는 말씀하시는 전자홀딩스라는 게 하나 탄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홀딩스가 하나 탄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홀딩스가 탄생을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홀딩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전자, 물산, SDI 모두 인적 분할을 해서 별도의 홀딩스 개념의 세 개의 홀딩스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그러니까 세 개의 홀딩스를 하나로 합병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전자나 물산이나 SDI를 별도의 홀딩스 개념으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삼성 관련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소유 지분 이거에 관련해서 중심축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사의 홀딩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최종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 3사 홀딩스와 에버랜드를 전체적으로 합병을 해서 완전하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은 주요 계열사의 지분 기준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 삼성 SDI만 갖고도 지금 보면은 삼성 SDI의 삼성그룹 관련해서 지분이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산 같은 경우에도 11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이제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두 합병되어 있는 하나의 그 구조 안에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 대상 자산을 전부 지주사의 지분으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룹 지배가 가능한 구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지주회사 체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 삼성카드 이런 것들의 별도의 어떤 금융 지주회사가 탄생하는 그래서 금융 지주와 전체적인 지주회사가 나눠지는 이런 구조가 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병 시에 좀 얻을 수 있는 각 계열사별의 수혜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결국 이제 삼성 오너가가 가장 큰 수익을 얻거나 지배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결국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시가총액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그룹 관련 지분이 47%대 그리고 KCC가 17%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 에버랜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홀딩스가 합병하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삼성의 전체적인 지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일가는 무조건 에버랜드의 시가총액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전자홀딩스 아니면 물산홀딩스 몇 개를 만드는데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홀딩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주 홀딩스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율이 20%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홀딩스로 가게 된다면 홀딩스 안에 관계사의 지분하고 자사주 그리고 현금 같은 거를 전부 홀딩스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11.4% 이걸 갖다가 이제 홀딩스로 넘기고요. 이건희 등 관련 지분들이 6%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현물 출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해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제부터 이제 복잡한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전자에서 삼성카드 지분은 3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최고의 합병, 전자홀딩스를 만드는 거에 최고의 키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지분 7%를 어떻게 넘겨받을 거냐입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거의 12조, 13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넘겨서 맞교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지분에서 10분의 1, 한 10% 정도밖에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제가 좀 남아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이죠. 그리고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은 그래도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되니까 이거를 맞교환하고 금융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 그러니까 카드하고 상계 처리해서 한 1% 정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주면서 전자지분을 일부 또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자사주 매입도 좀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화재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것이 전체적인 교통정리가 된다면 삼성전자홀딩스 내지는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정비에 가장 큰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 설립, 그래서 이제 지주사 설립의 최대 관건은 결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 7.2%의 처리 방법을 과연 삼성에서 어떻게 시나리오 써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홀딩스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홀딩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룹사 관계 지분이 일단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홀딩스가 그러니까 삼성 SDI가 홀딩스가 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그룹사의 전체적인 지분들을 아마 요번에 좀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결국 SDI도 역시 홀딩스로 간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SDI에 대해서는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지배구조, 사업에 대한 회사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SDI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분 갖고는 경영권 통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I에서는 삼성 관련 쪽에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는 전체적인 모양들을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물산도 역시 홀딩스 개념을 가기 때문에 이쪽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문제 물산이 홀딩스로 가는데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삼성물산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그 지분율은 상당히 높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분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그룹 내에서 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자사주 5.9%가 전부고요. 만약에 홀딩스가 될 경우에는 사업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그 지분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합병을 해서 결국 물산과의 합병을 통해서 내부에 대한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지금 교통정리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물산 역시도 홀딩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산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룹 내의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는 어떤 정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물산 지분은 4.7%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거는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물산 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교통정리는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병 시에 최대 수혜를 입을 만한 계열사는 어떤 회사가 될까요? 솔직히 지금 삼성그룹에서는요, 네. 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자홀딩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 합병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는, 전자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전자는 수혜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산은 봐야 되는데 물산은 사실 건설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형성된 물산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홀딩스가 나오는 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가 아마도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비는 15년 말까지 모든 교통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주에서 설립과 관련한 과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교통정리를 하고 상장 아니면 지분 정리, 인적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쳐져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그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버랜드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버랜드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야지만이 에버랜드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SDI의 지분을 높인 거,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그 지분 가치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삼성 SDI의 주가는 올라가야지만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분 구조 정비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자동차 전지 그리고 ESS의 성장성 이것에 대한 선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거의 실탄도 마련된 상태고요.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영역 확대는 성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합병의 최대 수혜주는 SDI 홀딩스로 시작되는 삼성 SDI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또다시 꺾여요. 코스피가 0.2%. 자, 코스닥은 더 밀리죠? 566포인트 후반대 0.64%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2030포인트 정도까지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상의 하단 부분인데요. 그 포인트 맞춰서 빠르게 상승하는 거 봤을 때, 이젠 조금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악재들이 거쳐야 됩니다. 어떤 악재들이 있냐면요. 자, 첫 번째, 가장 이제 오늘과 내일 있을 FOMC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은 EU가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 자, 그로 인해서 25개, 4개인가요? 4개 기업의 유럽 방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잡히는 스코틀랜드 독립 부분인데, 그거는 크게 악재 상황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엔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달러도 최근에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크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흐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크라이나는 그냥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분은 연말까지나 내년 초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냥 또 어떤 뉘앙스를 풍길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되, 아마 요즘 바닥으로 해서 악재들 몇 개가 거치는 느낌이니까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을 준 이후에 한 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요,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수급 100점주들입니다. 살펴보자면요, 현대오비스, 현대차, 현대위아, LG전자, SK, 네, 브로드밴드,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하나씩. 자, 먼저 이제 살펴볼게요. 현대오비스입니다. 자, 오늘 현대오비스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1월부터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세 번째 바닥이구나라고 느낌이 빡 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구간이에요. 한 27만원 정도, 27만원, 27만 5천원 구간 사이에 오면은, 요 정도 오면은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벌써 세 번째네요.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마찬가지로 큰 급등을 했었어요. 자, 이번도 한 번 더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는 수급이 오늘장 좀 눈에 들어오네요.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 보건데 한 29만 5천에서 30만원 정도까지의 흐름이 짧게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수급상을 보더라도 최근의 수급에서는 크게 현대오비스 기관들의 매도가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장 수급은 외인 기관 같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같이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기관이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인들이 강한 물량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신규 접근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죠?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 3% 이상 급등했었고, 자,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는 듯 싶었지만 좀 밀려주면서요. 0.9%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현대차도요, 굉장히 좀 많이 밀린 흐름이었는데, 1월달부터 해서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올해 1월달부터. 거의 22만원 부근은 거의 바닥 인식으로서 빠르게 회복을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계속 그랬죠? 1월달부터 해서. 이때도 그랬고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5월달에도 있었고요. 그냥 1년에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다시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엔저에 대한 흐름 이미 충분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이에요. 조정 나왔고요. 이제 상승 분위기 나올 수가 있겠죠. 수급 상황도 오늘 시장 보자면 외인 기간 양매수 흐름 보입니다. 외인 2만 주 기간 4,000주가량 좋은 모습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당장의 매수 사인 들긴 힘들지만은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오늘 현대가 3개예요.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8월에 급등한 이후에 조금 천천히 내려가는 박스권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금씩 내려가긴 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2일선은 그래도 지키는 포인트가 현재 좀 잡히는 구간이거든요. 수급에서 살펴보자면요. 최근 수급은 쭉 올려주던 기관들이 그 포인트부터 해서 천천히 조금은 정리하는 모습이었고, 외인들도 간간히 좀 매수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에서 매도도 많은 모습이었는데, 약간 조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또 최근에 개인들의 모습은 서로 굉장히 엇갈린 모습입니다. 주인이 없다라고 느끼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근데 오늘장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혀요. 보험 12,000주, 은행도 좀 잡히는 모습이고,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려는 건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21선 부근에서 이게 보통 심리적인 저항선이잖아요. 깨고 내려가면은 좀 크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게 아니면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현재 놓여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대로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현 수급으로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래도 요 상승 쪽 분위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수급 들어오면서 나와준다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다가 오늘장 1.3%대 현재 상승을 줍니다. 121선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가? 막 고민들이 되시죠? 자,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정말 기관들이 퍼펙트하게 버렸다. 그냥 내다 버렸어요. 네. 외인들이 물량을 받다가 못 받겠다 그러고 조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개인이 물량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었어요. 최근 수급은. 자, 근데 오늘장 수급 보니까 외인 기관 양매수가 잡히네요. 자, 외인이 15,000주, 기관이 11,000주 가량인데 투신권과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양호하게 잡힙니다. 물량들을 좀 사주고 있다 다시. 그러면 요 포인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 기회가 왔나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에 막 많은 물량을 살 수는 없어요.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상승 주고 나서 또 한 번 상승 나오면 최고의 자리가 되겠지만 현재 구간대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구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한 번 얘가 흔들려서 71,7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 포인트는 손절 라인.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 매수하셔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면 되니까 큰 손해 없이 한번 배팅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오늘 급등을 합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오늘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오늘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제가 공개방송 때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좋다, 수급 들어오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만 말씀드렸지 오늘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아닙니다. 네, 공개방송상에서요.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거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오늘 완전 진짜 급등을 해버리네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UHD-TV, 3D보다 UHD-TV 쪽의 가입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저희 집도 네,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 거 썼었는데요.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TV 보시다가 케이블 돌리시면 되게 느린 셋톱박스가 있어요. TV 돌리시다가 눌러도 잘 안 넘어가요. 화딱지 나거든요. 얘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농담을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그때부터 해서 좀 SK 브로드밴드 관심 있게 봤었는데 좀 현재 시점 가입자 추세를 봤을 때 오늘 그 이슈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수급 포인트를 보자면 굉장히 조금 많은 수급이 들어와요. 외인이 27만 주, 기간이 14만 주. 이미 이 상승의 그림은 예견이 돼 있었어요. 보세요. 9월 2일부터 해서 양매수가 6거래를 나왔었거든요. 계속 사주고 있었습니다. 네. 조정이 소폭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날아가 버리네요.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 투신, 연기금, 국가, 금융투자까지 매수가 아주 잘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 자, 현재까지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그냥 놓친 겁니다.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켜보시다가 기간 외인 매도가 얘는 한 번 나오면 또 무섭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볼게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이 조금 많이 온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볼까요? 많습니다. 자, KB금융 매수해도 될까요? 연말까지 봅니다. 3366님. 네, KB금융 볼게요. 오늘 밀려요. 몇 퍼센트 밀리냐면요. 5% 밀리네요. 자, 제가 은행주들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 KB금융도 그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 또 보고 있는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행을 제가 주로 보면서 기회가 온다면 매수하고 싶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기업은행은 한 16,000원 오면은 참 사고 싶은 종목이에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급 포인트가요. 오늘 시장에서 외인이 51만 주 매도고요. 기간이 32만 주가량 매도를 해줍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최근에 수급에서도 좀 기관들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다시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보세요. 기관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렇죠? 외인은 샀는데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이 파니까 파는데 떨어졌다. 외인이 사고 있는데 올랐다. 그럼 주체는 외인인데 기관이 팔고 외인은 사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주체인 겁니다. 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다린 거예요. 네,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온 거죠. 때가 거의 다 온 겁니다. 상승을 주면서 누구요? 주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기관의 매수가 잡힌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시고 또 당장 다 사냐? 아니죠?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기관 너만 들어와라 라고 째려보시다가 대응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자, 팜스토리. 팜스토리가 좀 오르는 싶더니만 최근에 사료주들이 급락하면서 같이 따라 급락했어요. 9567님 1,900원 보겠습니다. 자, 팜스토리가 오늘도 4% 빠지고 있는데요. 1,900원 정도. 사실 이 팜스토리는요, 여기 포인트 라인에서
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 한번 여기 질문 주셨습니다. 공개 방송 때. 매수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튀어 올라갔는데, 이때는 또 매수 의견을 잘 못 드렸어요. 조정이 나온다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수급 보자면, 네, 급락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특히 기타 법인 쪽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좀 개인이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최근으로 좀 약간 좀 멈췄습니다. 네. 지금 당장 또 팔기엔 또 애매해졌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오늘장에서는 살펴보니까 별다른 조금 악재 상황이 이미 다 뱉어낸 상황인데, 흔들리는 거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도세나 아니면 개인들의 좀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매도 흐름을 잡기엔 요 포인트 깼을 때 매도가 이미 들어갔어야 됐어요. 요 때는요. 1,800원 이탈 부분이 사실 매도가예요. 매도가인데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다시 잡아드릴게요. 1,600원 라인에 깼을 때는요. 제발 매도하십시오. 1,600원. 1,600원은 제발 매도하시고요.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얼마까지? 2,000원까지 그 다음 올라갑니다. 네. 요때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600원 라인에 하단 잡아드리고요. 다시 반등 준 다음 2,000원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지금은 당장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행남작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8367님 행남작이 4,355원에 20%. 4,325원에 20%. 자, 이 정도 여기 박스권 구간 내에서 매수를 하셨다거나, 아이고, 설마, 이때 설마 매수하셨다면은 너무 욕심이 과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딱 봐도요, 어떤 느낌이죠? 얘는 원래 주가가 이게 정상 라인이었어요. 그쵸? 이게 정상 라인이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 종목의 정상 라인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이게 또 다른 정상 라인이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요때 포인트.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그렇죠? 몇 달 동안. 제자리를 찾아간 것 뿐이죠. 제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딱 봐도 제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크게 밀릴까요?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크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내려왔다가 가더라도 3,000원이 한 개 포인트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자, 수급 포인트 오늘 들어오는 거, 외인 18,000주?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장 볼 거 없을 것 같고, 기업 잠깐 재물을 보자면,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꺾였네요. 이렇게 하시죠. 3,200원 잡을게요. 자, 3,200원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3,200원이 또다시 깨질 경우에는 반드시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4,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죠? 3,200원과 4,000원에 요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꼭 맞춰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300원 매수하셨는데 위로 가기에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돼요. 현재로서 4,000원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컴투스예요. 141,000원 6849님. 네. 6849님. 정말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제 얼굴을 좀 피디님 제 얼굴을 잡아주세요. 제 얼굴을 잡아주세요. 좀 똑바로 보세요. 네.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14만원 위에서 이렇게 컴투스를 매수하셨다. 정말 심각하게 그 시청자님 내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식하시면요 돈 계속 잃으십니다. 응? 절대 이렇게 스타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 의견을 드릴게요. 다 주식을 다 정리하셔서 적금을 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돈 못 버십니다. 돈 벌기 힘드실 거예요. 설마 여러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렇게 됐다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스타일상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자, 어떻게 돼요? 컴투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응해드려야겠죠? 자, 분명히 고평가라고 수십 번 얘기했던 자리입니다. 14만원. 저는 한 12, 3만원 넘어갈 때부터 이거는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진짜 방송에서도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공개방송상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0일선 깨고 나서 깬 다음에 다시 수급 포인트 좋아지면 그때 단기적인 조건으로 한번 다시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급 또 꺾이잖아요. 어제 지난 금요일날 이미 꺾였잖아요. 그럼 20일선 크게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됐다고요. 다시 20일 타고 올라가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 포인트도 좀 들어오는 싶었는데 보죠? 그쵸? 좀 들어오는 싶었어요.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수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날 다 던집니다. 급락 나왔죠? 이때 정리 들어갔어야 됩니다. 사실. 네. 오늘장 수급 보자면 자, 오늘장도 기간 외인 특히 기관들 매도가 잡히는 구간이에요. 기타 부분까지 매도가 잡힙니다. 실적은 좋아요. 그 실적에 맞춰서 포인트에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주지만 상승을 주려는 시도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구간대에 기간 수급이나 외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얼마나 고평가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저기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제주도 저기 무슨 길이죠? 하여튼 뭐 항구에서 조스바 같은 거를 5,000원에 파는 격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네. 정상가가 아닌 겁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라 치더라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네. 사전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고 12만원 깨지면 12만원이 깨지면 정말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면 투매 물량이요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 않으면 다행인데 근데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깨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시다가 좀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깔끔하게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마땅히 살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796님 금호석유 매수해도 될까요? 네. 금호석유 볼게요. 이분도 제 얼굴 좀 잡아주세요. 네. 피디님, 저 잡아주세요. 자, 5796님. 이렇게 칼날같이 떨어지는 종목에 마우스로 손이 나가셔서 클릭을 하신다라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안 하시면 저한테 손해예요. 그쵸? 네. 회원가입이 느려 돈을 보니까, 그쵸? 저한테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자,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같이 떨어지는 8월부터, 아니, 정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사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사시려고요, 이거를? 나는 도저히 손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최소한 이때처럼 좀 상승하는 그림이라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뭐 아예 안 보이잖아요. 수급 포인트 보더라도요. 기간이 완전 이거는 뭐죠?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자, 제가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수 매도가 엇갈리던 간에 개인의 매도가 나가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괜찮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는 뭐죠? 개인 매수 계속 잡히고 외인 매수 잡히는데 이 외인이 진짜 외인인지 알게 뭐야 모르죠. 네. 외인이 정말 사주려면 화끈하게 사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안 되는 흐름. 절대 안 됩니다. 연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 이거 아니죠. 아니죠. 자, 이거는 상담해드릴 것도 없어요. 사시면 안 되고요. 들고 계시더라도 이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0028님 에코플라스틱 3460원
3,460원. 20% 매도 시점은요, 3,460원 볼게요. 배 아프게. 오늘 상한가 거의 가 있네요. 자, 상한가까지 확 잠기지는 않고 있고, 호가창이 3개 정도 남았어요. 박스권에서 돌파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림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워낙 에코플라스틱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좋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원래 상한가 안 잠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수급 포인트 같이 좀 보실게요. 그렇게 팔다가 사실 매수가 잡히는데 사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뭐 크게 수급 포인트 안 좋은데 기타법인 쪽 매수가 눈에 들어오네요. 최근에 기타법인 쪽 다시 볼까요? 팔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비중이 20%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절반. 네.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내일 시장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큰 갭 상승은 안 줄 겁니다. 네. 좀 봐야 되는데요. 상한가 다시 들어갔나요? 네. 좀 들어가려는 찰나인데 내일 상황 보고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라면 절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상황에서 그 절반을 가지고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서 수급 포인트를 보고서 꺾여버린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안전하게 절반은 수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코리아 서키트.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 있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코리아 서키트가 8667님. 네. 8,910원에 2개월째 30%입니다. 볼게요. 서키트. 자, 매수가가 8,910원. 2개월째라 하셨는데, 여기신 거죠?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사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물어봅시다.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자, 지금 뭐 바닥 포인트가 그냥 이거는 많이 밀렸으니까, 이 정도 밀렸으니까, 이 정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 포인트에 맞춰 바닥인가? 그냥 대충 고민하시고 주식을 사시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거예요. 제가 왜 추세 하단에서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걸 그림을 되게 자주 그릴까요? 제가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왜 그렇게? 하나 잡아드릴게요.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항상 해봐요. 자, 현대제철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좀 짧게 볼 수가 있으니까. 주식은요,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이 나와요. 그쵸? 큰 추세에서.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단 포인트와 이 하단 포인트에 대한 느낌 너무 대충 그렸다. 네. 상단 포인트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 또 여기 나오죠? 상단 포인트들과 이 하단 포인트들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평행하게 잡는 거.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쌍바닥 나오고 다시 하단 포인트와 이 상단 포인트에 대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보통은 잡혀갑니다. 주식이요. 잡혀간다고요. 이 추세 안에서 내려가는 추세와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 부분을 항상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 주식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무슨 이론도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추천드렸어요? 요 바닥에서 추천드렸잖아요.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코리아 서키트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내려가는 그림. 자, 코리아 서키트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단에서 이제 하단 포인트. 매수할 땐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면 맞아요. 매수하신 구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맞추셨는데 하단으로, 그러니까 꺾이는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언제? 이게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언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니까 현대제철 포인트 말씀 잡아보자면 이렇게 나올 때
두 번째 바닥 포인트에서 찍고 올라갈 이런 자리나 아니면 세 번째, 전 네 번째를 잡았고 이런 자리가 가장 그래도 안전한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추세가 어떻게 올라가는 그림에서 자 코리아 서킷은 무슨 그림 추세가 어떻게 이거는 아직 몰라요. 여기 올라가는 거 조금 더 봐야 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짧게 보자면 근데 아직은 모르는 자리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최근으로 이 그림이 나오려면 여기서 어떻게 수급 포인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 기간 매도 나가잖아요. 아직 안 잡혔어요. 이거 안 잡혔어요. 자 오늘장 수급 있나요? 오늘장 수급 잡히는 거 없네요. 자 아직 안 잡힌 겁니다. 아직 바닥이 두 번째 바닥이 언제 몰라요. 바닥을 확인하는 것은 수급이 들어올 때 며칠 정도 들어올 때가 바닥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거의 뭐 바닥 포인트 아직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라인을 잡아가는 중간입니다. 라인을 잡아가는 중간.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반등을 줄 땐 분명히 9,500원 위로 치고 갈 겁니다. 목표가는 얼마? 올라가면 이거는 만원까지 아니면 9,8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대신에 또 하나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 항상 말씀드리죠? 비중 10% 이상은 저는 웬만한 말씀 안 드립니다. 수익을 조금씩 내시면서 야금야금 벌어가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을 몸에 배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손절도 빨리빨리 5% 정도 넘어가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저는 한번 몇 번 가져가 보다가 크게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에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피디님이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간을 안 보고 있었네요. 자, AS 좀 할게요. 들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보고 있는 게 4개입니다. 네, 뭐, 수익도 잘 나고 있죠? 네. 그냥 그대로 갖고 있죠? 제가 뭐 추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져갑니다. 조정목들 빠지지도 않고요. 오르지도 않고요. 2%대, 3%대 수익 나고 있네요. 삼성물산 1% 빠지고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추천주가 또 없습니다. 왜요? 지수 빠지는데 제가 왜 리스크를 안고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를 줘야 될까요? 그런 거 아직 아니죠? 지수가 조금 상승을 주는 거 봤을 때 그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3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